안녕하세요. SA 산들강의 방송을 맡은 김태영입니다. 2월 7일, 앞으로 4월 11일까지 선거가 60여일 정도 좀 남아있는데요. 그 관련한 이야기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이렇게 좀, 계속해서 들어보셨던 몇몇 분들은 리멤버 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이 방송을 듣지 못한 분들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분들은, 그게 뭐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온갖 고초와 외로움을 달래면서 이렇게 기획 제작을 했었는데, 이제 그 사이트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시기가 며칠 앞에 다가왔습니다. 2월 9일 날, 오전 11시쯤 될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할 일이. 한미 FTA 범국본, 부터 시작해서 반값 등록금 4대강 범대의, 탈핵을 위한 공동행동 기타 등등이 다 모여서, 총선에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트워크 형태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가칭 2012 총선 유권자 네트워크입니다. 주요한 사업으로, 기억 심판, 그리고 새로운 약속, 그리고 투표하자, 이런 세 가지 운동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 유권자 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리멤버 댐 사이트가, 운영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혹시 기사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12년 판 낙천 운동, 리멤버 댐, 뜬다, 개설, 이런 류의 기사들이, 언론사들에서 나왔습니다. 민중의 소리에서는 보다 빠르게, 한 발 앞선 민중의 소리는, 포털에서 리멤버 댐 검색해보세요. 이런 기사가 과거에,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어쨌든 어제, 포털에 걸리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이 사이트에 대해서 조금 여기 참여하신 분에게라도 좀 설명을 드리고 이 2012년 총선에 대한 좀 구상들을 한번 수다 떠는 형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이야기들도 있고 한데, 조금 다른 생각도 있고 해서, 일단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You won't admit you love me, and so how am I ever to know? You always tell me, perhaps, perhaps, perhaps. A million times I've asked you, and then I ask you over again. You only answer, perhaps, perhaps, perhaps. If you can't make your mind up, we'll never get started. And I don't
But if you don't, dear, confess, and please don't tell me.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If you can't make your mind up, we'll never get started. And I don't want to wind up being parted, broken hearted. So if you really love me, say yes. But if you don't, dear, confess, and please don't tell me.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perhaps. 예, 어제, 민중의 소리에는 안 나갔었는데요. 뭐,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노컷, 서울, 연합뉴스, 뭐, 이런 곳에서, 지금 포털에서 검색으로 리멤버 댐이라 치시면은 뉴스들이 나올 겁니다. 뉴스 기사 제목은, 2012년판 낙천낙성 운동 리멤버 댐 사이트 뜬다. 뭐 이런 어쨌든 2012년판 낙천낙성 운동 그리고 리멤버 댐 이런 키워드입니다. 일단 사이트를 잠깐 뭐 소개를 좀 드리면은 뭐 제 방송을 즐겨 보셨던 분들은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4대강 사업의 경우 같은 경우에 한미 FTA도 마찬가지고 뭐 방송법, 특히나 방송법과 4대강 사업이 좀 핵심적일 것 같은데 사회적 상식이나 사회적인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업들인데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법을 고치고 법까지 온갖 편법들을 동원을 해서 법적으로는 하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그러니까 뭐 법대로 했다고 하니 참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모은 어떤 좀 뭐 판단에 이렇게 진영들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싶은데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 그 사업을 진행했던 정치인들이나 뭐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게 리멤버 댐입니다. 이후에 MB 시대에는 그런 뭐 4대강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이슈들을 모든 이슈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사이트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다시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리멤버 댐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용산에서 뭐 강정마을, BBK, 한미 FTA, 방송법 4대강 이런 이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유머나 뭐 이런 정치적 유머나 이런 글들도 올라가 있는 있죠. 이렇게 만든 거는 또 한편에서는 대한민국에 가능한 99%의 연대를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장벽이나 벽을 느끼지 않고 접근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들의 기억과 심판이 몇몇 단체의 기억과 심판이 아니라 사회적 기억과 사회적 심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가능한 모든 그 연대단체들의 개혁과 계층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지금 같은 모습이 좀 되었습니다. 혹시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이트는 대단히 편파적인 사이트입니다. 분명한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사이트가 왜 이렇게 뭐 반한나라당이냐? 이건 한나라당의 씨를 말리고 싶어서 만든 새누리당으로 바뀌었군요. 아직 새누리당의 씨를 말리고 싶어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이런 집단들은 우리 역사에서 씨를 말려야지만 우리 이 역사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대단히 편파적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뭐 이렇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거는 기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지금 뭐 언론상에 좀 보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분위기가 뭐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에는 줄을 서고 한나라당에는 파리가 날린다, 사람이 없다. 근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에 보면은 한나라당이 참패를 한다 하더라도 지역구에서 백석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뭐 어디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못하면은 120석 정도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뭐 야당 연합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뭐 야권 진보 진영에서의 어떤 진출이 압박이 시원찮을 때는 150석 이상도 가능하다.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고 지지율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선거에서는 뭐 그렇게 과반수 의석의 정당이 되느냐 마느냐 정도지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기자들은 그러니까 기사들은 뭐 민주당에는 줄을 서고 한나라당에는 파리가 날린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뚜껑을 열어봤을 때 한나라당이 참패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의석수가 얼마를 얘기를 하는 건지 한번 따져봐서 자료를 보면은 지금이야 다들 뭐 단체별의 판단이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들만 이야기를 하는데 들은 이야기로서는 황당한 이야기들만 들리는 겁니다. 이 4년 동안 지난 18대 국회에서 그렇게 했던 정당이 심판을 받는데 기껏해야 과반수 의석을 넘니 못 넘니 이 정도로 심판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진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민주당이나 통합 진보당이나 야권 이렇게 진보 진영들이 잘해야 이 정도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는 겁니다. 민주당이 뭐 지금 뭐 겸손해야 된다라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 진보 진영 전체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비장한 각오로 앞으로 남은 60여일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기든 통합 진보당이 많은 의석수를 가지든 그것은 진짜 의미 있는 규모 있게 나가야 됩니다. 과반수 의석을 넘었다 이런 걸로 우리가 우리들의 지난 4년 동안의 그 분노와 앞으로 해야 될 해야 될 일들을 처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뭐 이렇게 각각의 진영에서 각각의 단위에서 여러 이렇게 준비들을 해 나갈 것 같은데요. 정당들은 이렇게 좋은 후보를 뽑고 그리고 선거 연합을 위한 논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들은 선거 준비를 해 나가고 시민사회 단체들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정책 같은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정교화 시키는 작업들을 해 나가고 하는데 지난 12.6 재보궐선거를 봤을 때 그리고
재작년 6.2 지방선거를 봤을 때 6.2 지방선거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6.2 지방선거 전체가 천안함에 억눌려 있었던 선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천안함에 억눌려서 한 10여일 정도 놓고 전에 겨우 공간이 열리면서 6.2 지방선거에서 심판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비로소 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또 작년 1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를 봐도, 저들은 KBS, MBC, YT의 방송을 잡고, 여기에 조중동 신문까지 붙여가지고, 매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가진 게 없는 거죠. 나경원 캠프에서 박원순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가 아닌 검증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쏟아붓는 내용들이 그야말로 융단 폭격을 하듯이 터뜨려졌습니다. 포털 사이트 전체가 박원순 후보를, 이렇게 난도질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은 트위터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트위터에서 이 모든 주류 여론들을 물리치고 트위터의 어떤 정서나 입장이나 이런 것을 사회의 실제적인 여론인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것도 한 열흘 정도 저는 걸렸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서 트위터의 위력을 우리는 같이 공감을 했죠. 야, 이렇게 막말로 트위터와 낙검수, 이것은 KBS, MBC, YTN을 합친 것보다 더 위력적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짐작컨대 4월 11일 선거는 트위터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제가 2008년 4월 달에 그때 당시 지역구가 사천이어서 강기가 당시 후보의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했는데, 거기서 온라인부를 맡아서 자원봉사를 했는데, 첫 번째 했던 것은 사천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는 작업이었습니다. 당시에 아고라가 막 뜨려고 하는 시점이었고, 아고라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전체에서 열린 공간이라고는 별로 찾기 힘든 DC 인사이드라든가 웃긴닷컴이라든가 서프라이즈 정도만 공간이 열려 있었고,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냥 큰 카페, 개별 카페 정도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고라 정도가 당시에 있었는데, 어쨌든 지역에서 지역구 선거 어떤 10만 단위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 언론 매체, 중앙에 있는 열린 공간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온라인상에서 있는 지역 커뮤니티라고는 채팅, 번개, 미팅 이런 거 말고는 지역 커뮤니티가 잘 없지 않습니까? 12.6 재보궐선거에서는 트위터가 위력적이었지만은 4월 11일 총선 선거에서는 지역 커뮤니티가 트위터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트위터만 가지고는 페이스북에 트위터를 열심히 하자, 선거 내년 올해 4월 11일 날 페이스북에서 열심히 하자만 가지고는 온라인에서 선거 기획을 하기 힘들다. 지역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지역의 여론을 사이버 공간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또 다른 어떤 시스템, 플랫폼이 좀 필요로 하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모든 이슈들이 반영이 되어지고 지역 커뮤니티가 반영되어지면서 한나라당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없을까라고 해서 만든 것이 지금의 리멤버댐입니다. 근데 이 사이트는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이트에 올라오는 내용들에 대한 신뢰도, 이 사이트 전체에 대한 신뢰도일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이트가 단체들이 운영하는 단체들만의 사이트다라고 하면은 운영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단체들의 그러니까 편파적인 단체들이 조응하는 시민 그룹들은 다 반 한나라당일 것이고 대부분 다 심판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해 떴는데 눈이 와요라고 그러시네요, 신조님. 예, 그곳이 어디신지. 이미 참여연대나 환경운동연합이나 진보연대나 민주노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반한나라당일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굳이 또 이런 사이트를 만들 필요는 없죠.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강주에서요, 예. 오늘 저녁부터 추워진다고 그러는데, 일찍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의 주 타겟은 우리들과 잘 맞는 사람들이 아니라 집에서 애를 키우는 어머니들, 직장에서 도시 직장에서 그냥 일반 직장인들, 우리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이 주 타겟입니다. 이 사이트는 단체들이 메시지만 전달하는 사이트로서 만약에 시작해서 끝까지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반드시 질 거고요. 이 사이트는 단체들이 운영을 하지만은 이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이트다라고 해서 이것이 신뢰를 받아야지만이 이 사이트는 성공할 수 있고 한나라당이 씨를 말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우리 유권자, 그러니까 이미 시민들의 행동 패턴이 있고 시민들의 행동 경향이 있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또는 국회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따르지 않고요. 9시 뉴스 앵커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곧바로 비판하는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말을 곧대로 듣는 시민들은 그렇게 없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인프라가 되어질수록 시민들은, 듣고서 보고 평가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쇼핑몰 사이트가 그러고, 영화 예매 사이트가 그러고, 포털에서 제공해주는 뉴스 스크랩 밑에 공감, 찬성, 반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험과 훈련을 쌓게 만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사이버적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는 것은 또한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평가와 판단의 프로세스를 거쳐야만 됩니다. 이게 이 사이트의 핵심일 거고, 이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로부터 우호적인 반응을 받는 순간에 여기의 정보들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평가들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의미 있는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지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말씀드리니까 두서없이 좀 말씀드리는 느낌도 좀 들고, 여러분들이 근데 한번 리멤버댐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포털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글을 한번 올려보시고 트위터로 한번 날려보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조회수나 한번 입력했을 때 그 키워드에 의해서 집단지성이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의 그런 걸 한번 연출을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이런 사이트가 사실은 잘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데 제가 채팅창에 게시판에 디거스컴이라는 피드9 맞는가? 예. 아마 맞을 거 같은데 아닌가? 네, 두 번째 채팅창에 올린 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찾아가지고 앞에 거는 미국의 디거스라는 사이트이고 두 번째는 피드9인데 뒤에 확장자가 좀 잘 모르겠네요. 그 우리나라 국내 사이트인데 어느 개발자가 만든 것 같습니다. 우연히 저도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이 두 개의 사이트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이런 사이트를 보고 따라서 만든 건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만들다 보니까 그 정보의 구성에 대한 이해가 우리랑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후에 이런 사이트를 좀 많이 봤는데요. 미국에서는 디거스라는 사이트가 있고 디거스 효과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건 링크 사이트고 북마크 사이트인데요. 누구든지 여기에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블ог 이렇게 모든 이슈를 다 받는 형태로 지금 되어져 있는데 참 저희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누구든 제안을 하면은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이건 자발적인 사람인 거죠. 이 사이트를 되게 좋아하는 100여 명에서 1000여 명 정도가 실제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좋네, 아니 나쁘네, 이런 반응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탑으로 올라간 그러니까 좋네, 나쁘네, 가령 100명 정도가 평가를 해가지고 80명 좋다고 한 그 글들은 이후에 따라오는 수만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이트는 다운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트의 탑으로 올라간 사이트는 반드시 접속자 폭주로 다운이 된다라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디거스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안을 해서 100명의 그 사이트 방문자 이렇게 사용자가 있다고 그러면은 실제로 글을 쓰는 사람은 한둘이고 평가하는 사람은 10여 명 정도고 나머지는 그것을 보고서 따라서 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게 보통 이렇게 일반적인 거죠. 이 10명이나 정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나머지 100여 명 정도가 움직이는데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100만 명 정도 규모의 사이버의 그 유저들의 판단과 행동이 이후에 1000만 명의 사용자의 판단과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0만 명 정도 규모의 사람들의 판단에 도움되는 형태로 있는 그런 사이트인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 집단지성이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했을 때 대표적인 사이트가 위키피디아나 이런 거인데요. 이런 사이트를 뭐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과 또 다른 집단지성의 형태의 사이트, 위키피디아보다는 훨씬 단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람들의 반응이 보여지고 그것이 실제적인 어떤 물리적인 어떤 영향도 발휘하는 이런 사이트가 미국에서는 지금 열풍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의미 있게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두세 개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멤버 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그 2012 총선 유권자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애국 전선과 낙검수, 낙검사례뿐 다른 거 뭐죠? 현 집권당 까는 데는 전부 포함되지 않을까요? 예. 예, 뭐. 예. 이것도 영화에서 나왔던, 비틀즈 노래인데요. 영화에서 나왔던 버전입니다. Yeah, I'll tell you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say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Oh, please say to me you'll let me be your man. And please say to me you'll let me hold your hand. Now let me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And when I touch you, I feel happy inside. It's such a feeling that my love I can't hide. I can't hide. I can't hide. Yeah, you got that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feel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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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리멤버 댐 사이트가 다운이 되어져 있네요. 접속자가 늘어서 그런가? 네. 2월 9일날 11시에 그 프레스센터에서 그 기자회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전 11시입니다. 뭐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발 빠른 민중의 소리에서도 같이 이렇게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2 총선 유권자 네트워크 발족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각계 분야에서 이렇게 연대해서 진행하는 네요. 재작년 6.2 지방 선거에서 또 몇몇 단체들이 이렇게 선거 대응을 했었죠. 시민사회 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 진영들은 2010 유권자 네트워크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투표 참여 운동을
커피 파티, 그리고 진짜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못했습니다. 또 그 진보연대를 중심으로 한 민중진영과 이쪽은 지금의 100만 밀란 전신쯤 될까요? 그쪽 그룹에서는 2010 총선 연대인가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또 활동을 했었고, 선거 연합을 중심으로 한 논의를 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2010 유권자 네트워크에서 하려고 했던 거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물론 뭐 이런 생각은 저 혼자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저도 누구로부터 생각을 들었고, 야, 그거 정말 해보고 싶다, 뭐 그런 거였죠. 하나는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우리가 한 100만 명쯤 유권자를 모아가지고 국민 경선을 하자. 우리가 할 테니까 후보자들을 우리들 앞에 세워두고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경선을 해서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 후보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선거법상 그건 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건 일단 접었는데요. 기회가 되어지면은 또 한번. 또 하나는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그 유권자들한테 제대로 한번 정보를 좀 전달해보자. 선거철만 되면 나와가지고 뭐라 얘기를 하는데, 선거철만 나오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해서 좋은 것만 하고 나쁜 것에 대해서는 흑색선전이라고 이렇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입 닫아라 뭐 이런 식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폭로성, 흑색선전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이렇게 사실에 근접한 어떤 그 의견을 한번 좀 만들어 보자. 뭐 그런 고민들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두 개 다 못했으면, 하나는 선거법 때문에 못했고, 더 큰 거는 저희가 100만 명을 모을 어떤 를 못했죠. 기껏 해봐야 10,000명, 20,000명 정도였으니까. 또 하나는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니까 전달해야 된다라는 말은 뭐 한 70여 명이 하는데, 실제로 그 정보를 만들고 전달하는 사람이 1명이거나 2명이거나 뭐 이런 구조였던 것 같고, 물리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한두 달 앞두고 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은 완성도 있게 만들기도 힘들고 뭐 그랬었습니다. 결국은 못했죠. 제대로 못했습니다. 의미 있게 못했습니다. 우리가 시민 운동을 하자고, 유권자 운동을 하자고, 노동자 운동을 하자고 이 얘기를 하지만은, 그 운동에 대해서 논의는 한 달, 두 달을 하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뭐 무지몽매한 상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때까지 자발적 참여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하나 진행할 때는 대단히 권위적이고 한나라당만도 못한 형태의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작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단체들의 권위의식도 있고요. 단체들은 시민들과 차별적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디서 그런 입장을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입장을 고수하는 것들도 있고요. 단어는 진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진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정책만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 방식인데, 그 방식이 진보적 방식과 보수적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차별적인 진보적 방식이 무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6.2 지방선거 때는 그런 고민이 빠져 있는 상태 속에서 자발적 참여의 방식의 선거운동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냥 단체들이 주도하는, 그 단체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만 움직이는 선거가 되었습니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민들이, 국민들이 무대 밖에서 관객에 앉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런 게 아니라 무대 위로 올라와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운동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2 총선 유권자 네트워크의 활동은 뭐 이렇게 표현 어쨌든지 간에 평가의 기준 중에 하나는 여전히 단체가 시민들을 대상화하고 강객화시키는 운동이냐, 아니면은 그 시민과 국민들을 끊임없이 그 주권자로서 역할을 가지고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운동을 펼칠 것이냐, 이것이 또한 관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진보 진영이 사느냐 못 사느냐, 예, 이 상황에서 그 뭐 이렇게 죽어가는, 앙상하게 말라가는 그런 상태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새로운 진보 진영의 운동의 패러다임으로 가느냐에 대한 시도가 이번 선거에서 한번 해보는 뭐 그런 과정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환경운동연합에 있으니까요. 그 환경진영과 선거와 관련된 환경진영의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과 가령 뭐 8당이나 8당 농민의 8당에서 이렇게 수년 동안 싸움을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8당이 다시 자전거 도로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8당이 다시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가로림만에 댐 건설하는 뭐 조력 발전소 이야기도 전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총선거에서 가로림만에 댐을 건설하겠다는 사람들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가로림만에서 과천 정무청사까지 도보 행진을 벌인다고 이렇게 합니다. 원전에서도 그렇습니다. 4대강 범대위도 그러하고요. 이번 총선을 그 환경단체들은 기다렸습니다. 이번 그 정권이 바뀌어서 또 언론 환경이 바뀌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환경단체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들었을 때 느끼는 무력감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고요. 이번 총선에서 토건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환경 가능하지 않은 자본의 논리를 그런 것에 더 앞세우는 짧은 이윤에 목숨 거는 이런 세력들, 이런 가치관들과의 싸움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4대강 범대위는 이번 주에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그 전체 확대를 갖추면서 총선 대응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미 뭐 여러 차례 논의를 했는데 좀 확정적인 논의가 되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4대강 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심판을 그게 선언적인 심판이 아니라 물리적인 힘을 동원한 심판을 하기 위한 결의를 아마 이번 주에 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계기로 그 한반도의 원자력 에너지, 핵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올라갔는데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심각했지만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쪽도 탈핵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뭐 같은 정부 내에서도 이건 대단히 좀 이견이 많은데요. 같은 정부 내에서도 핵이 없어도 충분히 대한민국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름을 안 써도 대한민국 에너지를 다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는 다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는 연구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웃기지 마라. 그런 소위 말해 재생에너지, 태양열 에너지, 뭐 태양광 에너지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아무리 해봐야 전체 에너지의 2% 3%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핵 에너지를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또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미 유럽이나 그 선진국들은 이미 선택을 하고 가죠. 재생에너지 쪽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싶어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만이 이렇게 핵 에너지에 목숨 걸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는 관련된 정책 몇 개만 바꿔도 조금만 이 정책 에너지 합리성만 부여해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이쪽에서도 어쨌든 탈핵적 정책을 가지고 가진 입장의 그 후보들을 당선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탈핵적인 여론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작업을 2월 3월 달에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탈핵을 위한 공동행동인가요? 제가 명칭은 이쪽에서 약간 좀 그래가지고, 어쨌든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서 아직 공식적인 홈페이지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3월 11일 날 서울시청 광장에서 핵 없는 아이들을 위한 세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10일은 그러니까 3월 8일이 여성의 날이죠. 그래서 그 행사도 3월 11일 날 하는데, 그 행사랑 같이 겹쳐서 진행되어, 오전에는 여성의 날 행사고 오후에는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행사가 진행되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쪽도 그 시민들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경험이나 노하우가 좀 더 필요한데요. 예, 같이 함께 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새누리당이 정책 같은 걸 내놓는 걸 보면은 국민들이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정책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복지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와서 이런 걸 내놓는 거죠. 오히려 막 이렇게 내놔서 설익은 정책들이지 않을까, 우리가 좀 오히려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이 물리적인 힘을 가질 때만이 세상은 국민들을 위해서 돌아갈 겁니다. 국민보다 기업들이 더 큰 힘을 가질 때는 기업 중심으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죠. 이런 국민의 힘을,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조금만 더 나아가면은 항시적으로, 이런 국민의 권력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그런 세상으로 국민 권력의 어떤, 이렇게 좀 표현이 그러네요. 이렇게. 시민 권력 그런 표현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단어 논쟁을 하면은 힘들어가지고, 민중 권력이라든가, 시민 권력이라든가, 이렇게 국민 권력, 뭐가 됐든지 간에 다수의, 99%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권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99%가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나아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굴종적이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게 아니라 노예적 건성이 아닌 주인으로서의 마인드로 이렇게 쳐다보고 비판하는 그렇게만 되면은 이 땅은, 이 세상은 우리들의 세상일 수 있다.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4대강 범대위 등은 이번 주에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4대강 심판을 위한 물리적인 행동을 구상을 할 것 같습니다. 탈핵 쪽은 이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3월 11일 중심으로 해서 3월달 핵안보 정상회의, 그 양축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내에서의 탈핵 정책, 탈핵 담론을 형성하는 것, 그래서 선거에서 탈핵적인 의사를 지닌 의원들을 배출시키고 그들에 의해서 탈핵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뭐 이렇게 좀 되어져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곡이 하나 더 있는데요. 듣고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think of you, caught up in circles. Confusion is nothing new. Flashback, warm nights, almost left behind. Suitcase of memories, time after. Sometimes you picture me, I'm walking too far ahead. You're calling to me, I can't hear what you've said. Then you say, go slow, I fall behind. The second hand unwind. If you're lost you can look and you will find me, time after time. If you fall I will catch you, I'll be waiting. Time after time. If you're lost you can look and you will find me. Time after time. If you fall I will catch you, I will be waiting. Time after time. Fades and darkness has turned to grey. Watching through windows, you're wondering if I'm okay. Secrets stolen from deep inside. The drum beats out of time. If you're lost you can look and you will find me. Time after time. If you fall I will catch you, I'll be waiting. Time after time. Time after time. Time after time. Then you say, go slow, I fall behind. The second hand
waiting, time after time. If you're lost, you can look and you will find me, time after time. If you fall, I will catch you, I will be waiting, time aft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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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리멤버 댐 사이트가 자꾸 계속해서 다운되네. 접속자가 지금 폭주하는 것 같습니다. 예. 2012 총선 유권자 네트워크에 이렇게 호응이 좋다라고 받아들이겠고요. 어쨌든 제가 빨리 가가지고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트는 잠시 뒤에 다시 뭐 이렇게 접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럴 것 같습니다. 이미 저희들과 같이 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더 많은 중간층이랄까요? 이분들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고, 이들의 판단이 올바른 판단에 내려져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는 거일 것 같습니다. 선거 기간 되어지면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비방성 그런 글들이 이렇게 흙탕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요. 그 사이에 그 사람이 실제로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모으는 사이트가 리멤버댐입니다. 한 명이라도, 몇 명이라도, 공공노조 기획부장님, 제주도입니다. 아이디가 공공노조 기획부장님이로, 반가워요, 김태형님, 여긴 제주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민중의 소리 스튜디오입니다. 한 명이라도, 이번에 제주도 강정마을도 그렇고, 제주도에서 선거가, 어쨌든, 제주도에서도 선거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과거에 뭔 일을 했는지, 이렇게 화장으로 이렇게 발라진 그런 얼굴들이 아니라 그걸 벗겼을 때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했던 말과 그의 행동을 이렇게 추적하면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 선거가 정말로 국민이 국민의 굴종하는 의원들로 채워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그런 꿈을 가지고 시도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노래가